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조치에 대해서 다시 정지시켜달라는 그런 형사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기면 검찰총장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린 이 조치가 적절한 것인가 여부입니다. 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 기일을 잡았습니다. 30일입니다. 30일 날, 빠르면 당일 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추미애가 이길까요? 윤석열이 이길까요? 자, 한국경제가 현직 판사들의 재판 전망을 실었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기사의 분위기를 보면 윤석열이 추미애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핵심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6가지나 되는 근거를 대면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 사주와의 만남, 판사 사찰, 그러나 이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차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러한 직무 정지라는, 직무 배제라는 아주 센 이런 조치를 내면서 그것도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의 윤석열에게 너 이제 일하지 말고 쉬어 이렇게 했는데 이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느냐의 문제입니다. 판례를 봐도 그 범죄 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어권을 제대로 줬느냐, 절차를 준수했느냐인데 이 부분에서 추미애 장관은 지금 할 말이 없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윤석열은 이 행정소송에서 추미애 장관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바로 다음 날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정지시킨 바로 다음 날 25일 밤입니다. 25일 밤에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26일 다음날 본안소송도 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이 직무정지를 원상복구시켜라. 그러니까 다시 검찰총장직으로 복귀하게 해달라는 그런 행정소송입니다. 자, 본안소송 결과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가처분 신청은 비교적 신속하게 합니다. 자, 2일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놨습니다. 그 전에 법원의 판단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격적인 싸움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집니다. 내가 업무에서 배제돼야 할 이유가 없으니 법정에서 제대로 다퉈보자는데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반면에 가처분 신청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서 언론사 사주를 부적절하게 만났고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으며 채널A 사건 등의 감찰을 방해했고 그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고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고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하지 않은 혐의 등을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업무에서 빼버렸습니다. 자, 이 추미애의 조치는 적법한 것일까? 이것을 다루는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에 앞서서 우선 직무에서 배제시켰다는 게 추미애 장관의 논리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자, 한국경제가 현직 판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행정재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운명을 가를 이 재판, 행정재판입니다.
자, 형사재판은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재판이지만 행정재판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 행정재판은 이 공권력의 행사로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내는 소송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 국민 공직자는 추미애 장관의 이 처분, 공권력의 행사로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 합당한 것인지를 법원에 묻는 것입니다. 자,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한국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적으로 직무배제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선 징계 조사 절차가 핵심이다. 다시 말해 재판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혐의가 무겁고 가볍고가 아니다. 그 혐의를 밝혀내기까지 법무부가 조사를 얼마나 충실했는지 혹은 졸속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이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는 경험이 있는 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대검감찰부가 뒤늦게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던데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조사 절차에 구멍이 있었던 걸로 보이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판사 불법 사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24일 날 윤석열을 직무 정지시켰는데 그 다음날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이 절차가 적법했다면 그 전에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게 이 판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판례 하나를 들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생이 다른 교육생의 레깅스 입은 모습을 촬영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퇴학당할 뻔했다가 구사일생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1, 2심 모두 퇴학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이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는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 A씨가 레깅스 입은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사실 나쁜 짓입니다. 그렇지만 퇴학 처분은 그 과정이 중요한데 퇴학을 내리기까지 이런저런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 자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자, 당시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은 퇴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고 공정성을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원고 이 A씨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도 쟁점은 비슷합니다. 지금 6가지 혐의를 이 가처분 소송을 맡은 행정법원이 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거우냐 가벼우냐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라는 이 엄청난 처분을 내리기까지 충분히 조사했느냐인데 다음날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면 구멍이 뚫린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뭔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윤석열 총장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한국경제가 현직 판사들한테 물었습니다. 전망을 물었습니다. 이 기사 역시 단정적으로 윤석열이 이긴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기사 읽어보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윤석열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재판부의 설명을 인용하자면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 등의 무거운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조사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자, 윤 총장 측은 말합니다. 검찰총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임을 목적으로 한 징계 청구여서 중대한 사건이다. 그것도 검찰총장 평검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고 징계 조사가 됐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징계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다급하게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이제 징계까지 하려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사자인 윤 총장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운명을 가를 재판 30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자, 본안 소송은 길어질 겁니다. 본안 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면 추미애 장관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사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